선정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때 내세운 것이 보르도 지방의 포도주였습니다. 당시 산업화에 관한 한 영국에 한참 뒤져있던 프랑스로서는 런던 박람회와의 차별화가 필요했는데요. 당시 보르도 포도주는 이미 13세기부터 유럽 각지로 팔려나가던 인기 교역품이었습니다. 영국에 비해 농업이 발달한 프랑스가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포도주를 내세운 것은 실로 탁월한 선택이었죠. C'est la particularité de l'exposition de 1855 où Napoléon III ajoute les trésors agricoles de la France, qui n'existaient pas dans l'exposition universelle précédente à Londres. Et à travers aussi l'innovation, parce qu'il y a de l'innovation dans les châteaux à Bordeaux en 1855. Qu'est-ce qu'il y a comme innovation? D'abord, il y a cette notion de marque. De château. Un château, on peut citer Château Margaux, Château Latour, c'est vraiment un nom qui est marqué d'abord sur les gros tonneaux, les fûts qui voyagent, puis après sur les étiquettes. Ça, c'est nouveau. 19세기 중후반, 유럽의 반대편에서 신흥 강국 미국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1876년 미국은 필라델피아에서 독립선언 100주년을 기념해 첫 세계 박람회 개최라는 염원을 이뤘는데요. 1962년에 열린 미국 시애틀 세계 박람회는 21세기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박람회 예산의 절반이 투입된 스페이스 니들. 전망 엘리베이터 2대가 설치된 이 상징물은 지금까지도 시애틀의 랜드마크이자 명소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박람회 참가 기업들은 이전 유럽의 세계 박람회들과 달리 상품을 브랜딩에 적극 활용하며 점차 국가 브랜딩으로 확대했는데요. 벨의 버튼식 전화기도 이때 처음 선보였죠.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의 먹구름을 뚫고 세계 박람회 역사의 새 페이지를 열어젖힌 미국의 도약. 미국이 이제 산업화에 성공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이제 독립 100주년 또 그다음에 신대륙이라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가 2차 대전 이후에는 특히 미국이 과학기술의 선두주자다. 그러니까 Man in the Space 해가지고 뭔가 보면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의 상상력에 기반을 둔 그런 이제 박람회의 문을 열었던 거죠. 유럽에서 쏘아올린 세계 박람회가 미국을 거쳐 아시아로 넘어오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일본. 1970년 오사카 박람회는 아시아에서 열린 첫 번째 세계 박람회였을 뿐만 아니라 태평양 전쟁 패전 25년 만에 일본이 다시 경제 대국으로 부활했음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계기가 된 행사였는데요. 그래서인지 일본 정부와 국민들은 그에 대한 짙은 향수가 있습니다. 私は10歳で会場に18回行って全部のパビリオンを見ました。その時に初めて世界にさまざまな国々があり、世界にさまざまな文化があるってことを知りました。そういう経験を今の子どもたちに博覧会にしてもらって、でその後世界で各分野で活躍してもらう。それが博覧会の最大のレガシー。 일본은 이제 1970년도 오사카에서 아시아 최초로 월드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전 세계에 이제 드러내는 이런 경제, 산업, 문화 모든 부분에서 이제는 세계의 그 자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부분들을 드러냈고, 또 2010년도 상해 월드 엑스포를 통해 가지고 중국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런 그 결과를 냈습니다. 2010년 상하이 황푸 강변. 상하이는 도시 전체가 온통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용의 위용이 이럴까요? 웅장한 스케일로 포효하는 용. 중국의 자부심을 보여준 2010년 상하이 세계 박람회. 모든 것은 엑스포로 통한다는 구호 아래 박람회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린 상하이 박람회는
그 자체가 전시된 중국이었습니다.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진 국가관 중에 사막에 뜬 반달 배를 형상화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문보트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2010년 상해 엑스포가 뭐 세계 공장처럼 별명이 붙었던 중국의 어떤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뭔가 이런 그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전 세계 뛰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뭔가를 보여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이 상해 어떤 그런 것 어떤 촉수처럼 다 빨아들이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항상 새로운 시대를 여는 아이콘, 세계 박람회. 이 세계 박람회 유치를 희망하는 부산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을까요? 부산은 오래전부터 세계 각국과 연결되는 교역의 관문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무역항으로 개항한 부산항은 부산의 태동지이자 거대한 근대 유산의 현장인데요. 부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바다가 아닐까요? 제일 밝은 부분, 그다음에 약간 어두운 부분. 특유의 짙은 바다색을 청바지로 표현하는 부산 출신 작가가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이렇게 면 청바지라든지 색깔 입힌 것들만 골라서 낡은 청바지를 한 땀 한 땀 이어붙인 작품들을 통해 그녀가 표현하고 싶은 부산의 풍경은 어떤 것일까요? 부산이라고 떠올렸을 때 제일 소개해주고 싶었던 게 이제 바다예요. 그리고 그 바다가 일단 그러니까 인간한테 주는 그 무한한 이렇게 에너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낮에 앉아서 그 떼약볕에 그 바다가 반짝이는 걸 봤을 때 누구에게나 만인에게 열려 있는 그 바다가 정말 부산에 대한 그 잠재력을 많이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5대양 6대주와 직접 연결된 도시의 역동성과 부산의 잠재력이 작가의 작품에서도 느껴집니다.